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9월 23일 증시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요약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 종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0.41% 하락한 3127.58선을 기록을 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0.94% 하락한 1036.26선을 기록했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증시가 많이 빠지진 않았죠. 중국 헝다그룹 파산 문제로 추석 연휴 동안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고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걱정하셨을 텐데요. 헝다그룹이 오늘 만기 예정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우려가 진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헝다그룹 파산 위기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헝다그룹은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하나이고 고용된 직원이 무려 25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55조 상당이나 됩니다. 이는 중국 GDP 약 2% 정도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자기 자본은 74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무려 480%나 됩니다. 헝다그룹이 이자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장이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연말까지 헝다그룹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가 무려 8,3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겠죠. 다만 헝다그룹에 투자한 투자자들 중 한국 기업이 거의 없고 거의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의 대출 규모가 중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총액의 0.3%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위기를 넘어 세계 금융 위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예측 불가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연말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압박 커진 미국, 이르면 11월 테이퍼링 소식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서 매달 1,200억 원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 매입의 규모를 조만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런 테이퍼링은 통상 금리 인상 전 준비 작업이라고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일정표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쯤 테이퍼링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12월에 시작, 그리고 내년쯤 금리 인상 전망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요. 네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의 힘, 사상 첫 분기 매출 70조 원 돌파 전망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도 3분기에는 66조 정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호실적을 유지하였고 스마트폰 판매 회복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 70조 원을 달성한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한번 흐름 봐볼게요.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 많이 물리셨을 텐데 지금 삼성전자 주봉, 월봉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기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8만원,
요 정도 구간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하신 주주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2030 B2 조준, 증권사 대출도 옥죄다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내주는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계부채 조이기의 또 일환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느슨하게 관리된 증권사 대출이 B2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쉽게도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데요. 전분기보다 킬로와트 시당 3원 오르게 되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 주가는 3% 이상의 갭상승을 하였다가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쳤는데요. 같이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볼게요. 한국전력. 네, 오늘 갭상승을 했다가 종가를 음봉에 마쳤는데요. 25,000원 이하는 충분히 모아가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23,000원 이하로 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 넉넉하게 본다고 했을 때는 25,000원 이하, 정말 많이 빠진다고 해도 2만원 이하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주봉,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지금 낮은 구간이고 20월봉상이 턴하는 시점에서 한국전력 주가 상승 흐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롯데손해보험 JKL 체질 개선 통했다 소식입니다. 한때 지급 여력 비율이 130%까지 내려갔던 롯데손해보험이 재무 건전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급 여력 비율이 2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거북이 추천주이기도 했죠. 현재 모아가기 좋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롯데손해보험 보험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상폐되지 않고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1,900원 이하로 안정적으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1,600원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굉장히 바닥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손해보험 좀 당분간 횡보는 어쩔 수 없지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0원 이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증시 주요 이슈 및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